기본적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주도 좋고 관상도 좋아야지 돼요. 그러면 사주가 좋고 관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를 꿈꾸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자를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사주와 관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또 다른 나만의 무기를 내가 만들어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주도 좋고 관상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뭔가를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자기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가? 그거는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운을 타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주도 안 좋고 관상도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운의 영역에서 내가 운을 그냥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운을 타고 갈 것이냐. 그러면 운을 타고 가는 것이 제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운을 맞으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올해 운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을 맞이하지 않고 운을 타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안 좋으면 안 좋은 쪽으로 그 흘러가고 좋으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좋은 쪽으로 운이 흘러갔을 때에 그거를 기다릴 줄 안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들은 자기가 당장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돈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니까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인데,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빨리 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 나만의 그 계산을 했던 사람들은 빨리 망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이 내가 닿아야지 되는 거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을 수 있을 때 벌고 못 벌 때는 못 벌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못 벌 때는 항상 엎드려 있다가 내가 또 잘 나갈 때는 또 안 나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냥 좋은 쪽으로만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와 잘 될 때의 나의 그 방향성, 안 될 때는 내가 바짝 엎드려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가니까 영원히 잘 나갈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 나갈 때를 대비해서 내가 또 뭔가를 해놓고 이래야지 내가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일정하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빨리 많이 벌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흐름을 타고 가는 거고, 자수성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타고 간다라는 그 맥락을 읽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흐름을 타고 간다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성공할 거야, 막연히 그냥 성공할 거야 그러는데, 성공의 조건은 감각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죠. 감각이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감각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창조적으로 내가 독자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거는 결국 가치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야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도 많이 올라 있고 주식도 많이 올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주식도 끝났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천만에만만해요. 그거는 그 돈의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가치가 과거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번다. 근데 지금도 내가 5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몇 달 전에 500만 원의 가치와 지금 50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기준점이 몇 개월 전에 500만 원 내가 수입을 벌었다. 근데 지금도 500만 원이 벌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500만 원의 그 가치는 말 그대로 300만 원의 가치도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주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눈치를 못 채고 나는 작년에도 500만 원 벌고 올해도 500만 원 벌고 내년에도 500만 원 벌겠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의 그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나는 힘들어. 그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자기가 또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잡, 쓰리잡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주식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데 그러면 나는 작년에 500만 원도 벌고 올해도 500만 원 벌고 내년에도 5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그러면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그 가치에 투자를 했는가? 투자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1억이라는 거에 그 융자를 껴가지고 투자를 했고 어떤 사람은 2억이라는 거에 투자했고 어떤 사람은 5억이라는 거에 투자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은 거에 투자한 사람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지고 수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들은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그 다음에 쓰기 바쁘죠. 그리고 내일을 걱정을 하고 그러한 생활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한 그 생활 패턴이 반복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식이 그거를 똑같이 보고 배워서 자식 또한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까지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벌어먹기가 어려운데 자식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지 되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그 인생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수라는 거죠. 고수들은 자꾸 그 자기의 그 흐름을 타고 간다라는 거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타고 가면은 그냥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흐름을 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흐름을 타고 가기가 어려운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그냥 주변 환경 탓만 하고 자기 자신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당연히 세상이 도와주지 않죠. 그 사람은 자기 욕심에 뭔가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500만 원 본 사람하고 올해 500만 원 본 사람하고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그랬듯이 똑같은 그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 미래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힘든데 미래는 더 힘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흐름을 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움만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주도 안 좋고 관상도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내가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흐름을 타고 가야지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 흐름을 타고 간다라는 거는 조건이 있는데, 흐름을 타고 가는 거는 부자의 조건과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멘토가 없으면 내가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사방이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해야지 되고, 세 번째로는 음양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하루 16시간 경제활동을 해야지 되고, 다섯 번째는 원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말 그대로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에 의해서 내가 멘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멘토에 의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 방향성에 따라 그냥 흐름만 타고 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게 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고,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돈 걱정 없이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산다 그러면 내 자식도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자식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동기감흥에 의해서 자식은 부모를 따라하게 돼 있고, 부모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어려우면 자식도 어렵게 되는 거고, 내가 풍요로우면 자식도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만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흐름을 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